안녕하세요. 예,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해성옵틱스가 오래간만에 상을 들었네요. 예. 얘가 왜 741원짜리가 어느새 됐나요? 나름 괜찮았던 앤데. 그러니까 나름 괜찮았던 앤데 주가가 계속 빠지죠. 예, 계속 희한하게 계속 빠지네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올라갈 근데 뭐 오만 가지 뭐 병합도 하고 괜찮았는데. 예. 다른 괜찮았던 앤데 그러네요. 일단 그렇고요. 일단 오늘 상한가 종목 해성옵틱스, 덕산하이메탈, DXVX, 3기 에너지 솔루션즈, 그다음에 KR모터스, IA, 네이처셀은 시간에 들어갔나? 상 못 들어갔죠. 얘는 애프터마켓 주라. 일단 지금 23%에서 거래되는 거 보니까 상은 아직 못 들어갔네요. 얘는 제외하고요. IA까지입니다. 예. 일단 헤어 차트 보시면요, 뭐 보나마나죠. 근데 이제 약간 꼭대기에서 한번 조정을 한 것 같죠? 0.51 갭 떠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보통 무너졌다고 하면은 어제 종가를 확실하게 눈에 띄게 여기를 확실하게 음, 또 그렇게 확실하게 또 무너진 것도 아니네. 제 생각에는 여기를 깨야 이제 확실히 무너졌다고 보는데 아직 깨진 않았어요. 이제 내일이라도 이렇게 되면은 뭐 깨는 거겠죠. 근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다? 예, 나스닥 좋습니다. 예, 좋고요. 나스닥 한동안 좋아요. 계속 좋아요. 왜 이렇게 좋을까요? 미국이 뭐 강대국이라 그런지 계속 좋네요. 근데 좋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좋긴 좋은데 뭐야 얘로 봐야 되려나? 거꾸로 했네. 어, 이씨. 자 여기가 돌파선이고요. 돌파선이고 여기서 요 정도 올라왔으면은 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여기까지 보면 잠깐 다시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차트가 깨져서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게 이 선이 지금 여기까지 더 내려와야 되는데 이 정도 따지면 여기 더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요. 더 지금 차트 한 이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뭐 나중에 한번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돌파선 이제 여기서 돌파를 했을 때 돌파선을 돌파했을 때 이제 소위자리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이렇게 그 정도까지 가서 무너지기 많이 무너지겠는데요. 이렇게까지는 안 무너지겠죠. 저건데 나스닥인데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제 생각에는 무너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냥 갈 수도 있겠네요. 크게 상승한 시즌을 둔 나스닥 치고는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요 정도 내려오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네요. 하여튼 그때 가봐서 뭐 얘기해보면 되는 거고 나선 계속 좋아요. 좋고요. 우리 장은 우리 장 어디 갔지? 자, 업종 차트는 일단 뭐 아주 뭐 다이나믹한 장은 아니었어요. 보면은 어제 그죠? 어저께 이제 20선에서 지지하는 듯 하더니 양봉 지지, 오늘은 음봉 지지. 근데 더군다나 영망치로 음봉 지지를 했어요. 내일 올라가면 끝내주는데 아마 이렇게 상승하면 끝내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당일날은 좋을 줄 몰라도 당일날 내일 하루는 좋을 줄 몰라도 그 다음에 많이 무너질 확률이 크고요. 내일도 비리비리하게 나오면은 얘 추세가 이렇게 시간을 좀 갔나 보다. 어느 만큼인지 몰라도 요 정도에서 시간을 좀 이렇게 이 라인에서 이렇게 시간을 좀 갔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내일 돼봐야 하는 거고요. 일단 분봉 보면은 종가를 깼네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갭 떠서 갭을 많이 뜨진 않았는데 0.04에 많이 뜨진 않았죠. 근데 갭 거의 안 뜬 거라고 봐야겠죠. 안 뜬 듯이 올라가서 뭔가 굉장히 장이 좋을 것처럼 그랬는데 막상 오늘 보면은
이 분봉마선은 오늘 장이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글쎄 제가 보는 섹터는 또 다른지 오늘 그냥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분산된 그런 장이었어요. 음봉장인데 분봉은 상승을 했는데 보면은 분봉은 상승을 했는데 지수는 아침에 가다가 오후에 이렇게 무너진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애매하게 이렇게 되긴 했는데 하여튼 뭐 하나하나 이제 지켜보면 되겠죠. 일단 해성옵틱스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은 20선에서 시간을 끌지 내일 크게 상승을 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을 크게 할지 그러니까 내일 상승을 크게 하면 뭐 조정 불가피한 거고요. 내일도 비리비리하면은 계속 비리비리하게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듯이 질질질질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측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해성옵틱스 120 밑에서 헤매다가 올라왔어요. 그럼 120 밑에 꿈은 뭐죠? 120 밑에 꿈은 120 올라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났다고 보이는데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뭐 12시 넘어서 들어갔으니까 중간상 정도는 되고요. 그죠? 시간 단일가는 9만 주, 83만 2천이었는데 9만 맞죠? 예, 9만 주 됐으니까 뭐 많이 뭐 올라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올라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요즘 왜 안 돼? 종가상 비슷하게 갔다가도 꽤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요즘 있는 시즌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보통 매물대가 좀 요 정도 되네요. 817원. 13%까지는 볼만 하겠네요. 내일 해성옵틱스는 13%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13%, 13% 이상에서 시작하면은 얘는 연상도 20%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죠? 20% 이상 볼 수도 있어요. 내일 20%가 이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한 13% 이상에서 시작을 하면은 20% 정도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상한가도 가능은 한데 상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120을 뚫고 올라와서 힘이 어느 정도 120선을 뚫는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20선 보면요. 뭐 대충 따지면 120선이 얼마나 뚫기 힘드냐면 여기서 자 내려옵니다. 도전을 엄청 많이 하죠. 여기서 120선이 확 하고 깨졌어요. 깨지니까 도전하고 도전했는데 도전하고 뭐 여러 번 여기도 도전하고 여러 번 도전했는데 끝내는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도 만약에 내일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지면 뭐죠? 예, 끝내는 120을 또 못 뚫는 겁니다. 120선을 뚫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7개월 이상 되는 인프라 기간이 이게 필요하다. 그냥 뚫기는 힘들다. 뚫었다가도 무너진다. 오래간만에 해볼까? 상승하는 120선은 닿으면 올라가고요. 깨도 올라가고요. 깨서 무너질 듯 하다가도 올라가는 게 상승하는 120선의 종목이지만 하락하는 120선 지금 120선이 하락하고 있죠. 이런 종목은 자 닿아도 무너져 돌파해도 무너져 심지어 근처도 못 가고 무너져 만약에 돌파를 했는데도 지지하는 척 하다가도 또 무너져 이렇습니다. 하락하는 120의 운명은 이런 거고요. 상승하는 120선의 운명은 거의 이런 거라고 뭐 100%는 아니지만 주식은 제가 100%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7, 80% 되고요. 확률적으로 무너지는 120 종목도 7, 80%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락하는 120 종목이 매매를 하기가 좀 어려운 스타일인데 이런 거를 굳이 나는 죽어도 나는 매매를 해야겠다 싶으면 이런 거를 감안해서 무너지는 120선은 오늘 못 먹으면 작살나겠구나. 그러니까 총알같이 그냥 확 아주 재빠르게 무너진다. 그러면 바로 튀어나오셔야 되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하락하는 120선에 걸리면 방금 얘기했죠. 닿아도 무너져, 돌파해도 무너져, 근처는 못 가도 무너져, 돌파해서 지지하는 척 하면서도 무너져. 그러니까 내 평단은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렸다. 죽어도 안 오는 겁니다. 계속 쭉 무너지니까 내 평단이 안 와요. 그래서 하락하는 120선은 그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스윙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해성옵틱스는 일단 13%에서 시작을 하면은 뭐 20% 이상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보고요. 덕사나이 메탈은 요즘 제가 얘기하는 그런 종목이죠. 여기 뭐야? 자, 여기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7개월 되나 볼까요? 왜 이렇게 7개월을 얘기를 해야 지겹다 그럴 텐데 아니 통기가 그런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제가 꽤 오래전에 이거 통계를 낸 건데 지금 한번 봅시다.
아직까지도 7개월 이상의 인프라가 있어야 크게 상승을 하느냐, 이게 아직까지도 그러냐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상승한 종목 해성옵틱스는 일단 아니에요. 얘는 아니고요. 얘는 경우가 다른 애예요. 인프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애예요. 덕산하이메탈, 자 따져봅시다. 얘도 7개월 동안 인프라를 형성을 해서 올라가는 애인지, 오늘 7월 30일이죠. 말일입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7개월이죠. 여기까지 하면 8달. 1에서 8개월이 되니까 상승 이제 상한가를 가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구라도 한번 쳤고요. 그죠? 박살나듯이 구라도 한번 쳤고, 요거는 뭐 구라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좀 약간 감질만 나니까 요 정도 돼야 구라라고 보이죠? 그래서 7개월 이상 되니까 얘도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그다음에 종가상이죠. 얼마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시간 단일가는 12만 5천인데 종가상 치고는 뭐 12만 5천이면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어쨌거나 종가상은 종가상입니다. 그럼 오늘 내일 올라가기는 좋은 자리네요. 올라가는데 뭔가 걸리적거리는 거는 여기 정도 돼야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벌써 17%예요.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려면 17% 정도 올라가야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고요. 올라가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17% 정도까지. 물론 그 중간에 요 하나 뭐 거래량이 없어 그렇지 여기 한 12%에도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1차 12%, 2차 17% 이렇게 보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올라가려면 12%나 17%를 굉장히 쉽게 올라가고요. 무너질라 치면 그냥 한 번에 무너질 겁니다. 왜? 종가상이니까. 근데 얘가 무너지는 척 하다가 오후에 뭐 낮에 이제 11시 12시나 오후에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오후는 그냥 제끼는 거예요. 오후에는 매매를 어차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오후는 우리나라 주식은 오후는 어려워요. 예전에는 구라 매매라도 있었는데 지금 애프터마켓 주들이 많아서 이제는 구라 매매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다고 치고, 저기 아침 매매 기준으로 아침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 거. 오후 거는 버리고 아침 것만 얘기하는 건데, 아침 것만 봐서는 얘는 올라가려면 그냥 쉽게 올라가고 무너지려면 그냥 무너질 겁니다. 종가상이니까. 근데 종가상 치고는 올라갈 때 매물대가 걸리적거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쉽게 올라갈 겁니다. 상 들어가신 분들은 한번 좀 버텨보세요. 수익인 상황인 걸 감안해서 버텨보세요. 그렇다고 그 수익인 거 다 날려버리면 안 되니까. 자동 로스 자기 평단에서 따지면 안 되죠. 오늘 상한가 금액에서 5,460원에서 이제 한 2, 3% 정도 밑으로 자동 로스 걸어놓고 한번 버텨보세요. 버티실 분들은, 아니면 난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다, 빨리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바로 매도하고 다른 종목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XVX, 얘도 과연 지지를 하는 이 선이 구라까지 쳤지만 과연 7개월 이상 되느냐 따져봅시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부터는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니까. 얘도 1에서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 이상인 거 맞죠? 얘는 그럼 올라가려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얘는 대기 물량이 100만이 넘었네요. 그리고 시간 단일가가 76만. 맞죠? 76만. 얘는 한 방이, 근데 종가상이네. 종가상인데 뭘 대기 물량이 이렇게 이러면은 종가상인데 종가에 상을 들어갔는데 대기 물량이 이렇게 많다. 그럼 이게 험해수일 확률이 큽니다. 예. 이게 막 뭐라고 그럴까, 장난치는 걸 수도 있어요. 세력애들이 장난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다고 안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장난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으니까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매매를 하십시오. 얘는 뭐 종가상이니까 뭐 원래대로 보면 이 정도가 맞아요. 7%. 근데 대기 물량을 보면은 76만 3천 꽤 되죠.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예상 체결가에서 얘가 굉장히 활발하게 그 예상 체결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내일 한 2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얘도 뭐 아니면 도네요. 8% 아니면 20%, 뭐 아니면 돕니다. 방금 걔도 그러더니 덕산하이메탈도 13%, 뭐 한 17% 되더니 얘도 이제 그래요. DXVX 얘도 1에서 8% 맞죠? 얘도 1에서 7개월 맞죠? 해성옵틱스는 경우가 다르고요. 덕산하이메탈 7개월, DXVX 8개월.
나는 왜 심기로 보이냐? 3기 에너지 솔루션. 얘도 그러면 7개월 이상 됐나 한번 봅시다. 구라를 한번 쳤죠? 이거 중간에 한번 구라를 쳤어요. 하지만 이 지지하는 횡보하던 기간이 7개월 되느냐? 1, 2, 3, 4, 5, 6, 7. 뭐 대충 꽤 되죠? 예, 여기까지 따지면 꽤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이거 빼더라도 1, 2, 3, 4, 5, 6, 7 여기까지만 따져도 7개월이죠. 근데 보통 내가 봤을 때는 8, 9, 9까지 1에서 9개월 된 거예요. 1에서 9개월 돼서 지금 구라까지 한번 여기서 한번 치고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가 세력 애들이 뭐라 그럴까 많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67만 본장에서 67만 6천이고 시간 나니까 20만입니다. 그리고 얘도 중가상이고요. 얘도 뭐 아니면 도식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제가 통계를 이렇게 평소에 잘 안 내는데 10에서 1차 10%, 2차 14%네요. 매물대가. 통계가 안 바뀌어요. 그럼 결국 뭐냐? 세력애들도 지들도 방법이 없는 거야. 이 하락하는 120선을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이 주식을 살리려면 어쨌거나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상승하는 120선은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 닿아도 올라가. 닿지도 않고도 올라가. 깨도 올라가. 깨질 듯이 무너지면다가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 그러잖아요. 상승하는 120선 그렇다고. 하락하는 120선은 닿아도 무너져. 돌파해도 무너져. 근처도 못 가고 무너져. 돌파해서 지지하는 척 하다가도 또 무너져. 그렇다 이게 운명이란 말이야. 하락하는 120의 운명은 상승하는 120의 운명과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먹기가 어렵죠. 근데 물론 단타는 뭐 얘기하지 마. 지옥까지 가서도 수익 내고 돌아와야 되는 매매법이 단타지만 스윙은 이런 거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상승하는 120선 또는 횡보하는 120선은 할 만한데 하락하는 120선은 무조건 칼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 내 평단을 위협한다 그러면 칼 손절하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매물대가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딱 수익 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운명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1에서 7개월 이상 돼야 얘네가 올라갈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이 돼야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바꿔도 똑같아요. 인프라가 형성이 돼야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지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의 이 앞에 부분을 보면은 1에서 7개월 정도 이상의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내다가 차트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 새끼들은 그냥 안 올라가네. 무너지다가 그냥 올라가는 애들이 거의 없네. 만약에 무너지다가 그냥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 인프라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내려가다가 인프라를 형성을 안 하고 그냥 올라가면은 꼬꾸라집니다. 또 똑같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닿아도 무너져. 돌파해도 무너져. 근처도 못 가고 무너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이 부분에 이 부분적인 현상이 여기서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상승하고 그냥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재재작년에도 그랬고 재재재재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이 통계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방송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제는 얘네들 패턴이 바뀌었네요. 이제 뭐 7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 돼야 올라가네요. 아니면 얘네들이 예전에는 7개월이었는데 요즘은 2, 3개월 만에도 올라가네요. 이렇게 안 바뀌는 이유가 통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도 확률 싸움인데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무너진다 이런 거 없는데 제가 아까 이거 상승하는 120의 종목은 이럴 확률이 7, 80% 되고 하락하는 120의 종목이 이렇게 될 확률이 7, 80% 된다고 하듯이 나머지 20%, 30%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확률을 20, 30%에 걸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7, 80%에 걸어야지 20, 30%에.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뭐 벼락 맞을 확률이 뭐 몇 천만 분의 1이다. 그러면 도박사들이 도박을 할 때 세력차트 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이 벼락 맞을 확률에 1,000만 원을 건다. 벼락 안 맞을 확률에 1,000만 원을 건다. 그럼 어느 쪽에 걸겠냐고. 벼락 안 맞을 확률에 1,000만 원 걸 거 아니에요. 일부러 벼락 맞을 확률에 1,000만 원을 걸었을 때 이게 배당률이 만약에 세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00만 원을 걸었는데 10% 올라가면은 원래 10% 1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뭐 200만 원을 주겠다. 200도 약하구나. 3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30%를 쳐주겠다. 벼락 안 맞는 쪽에서는
네가 건 금액의 10%가 올라가면 10% 주고 20%가 올라가면 20% 주겠지만 벼락을 맞는 쪽에 네가 만약에 베팅을 한다 그러면 10%가 올랐을 때 그러니까 벼락을 맞았을 때 원래는 뭐 1,000만 원 걸었으니까 뭐 10% 오르면은 100만 원을 네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4,500만 원을 주겠다. 베팅을 더 그만큼 세게 해주겠다. 배수를. 이래도 나는 나 같으면 아이 그냥 저는 그래도 내가 만약에 베팅하는 사람이면 저는 그래도 벼락 안 맞는 쪽에 걸래요. 나는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이 다르신가요? 아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아는 지인, 지인의 지인, 지인의 지인의 간접적으로 하면 사돈의 팔촌의 뭐 누구까지 다 따져서 내 주변에서 벼락 맞은 사람이 찾아보라고 있냐고. 저는 없거든요. 저는 뉴스에서는 가끔 보는 거지. 외국 뭐 희한한 사례라고 그거 보는 거지. 제 주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나도 같은 배팅인데도 벼락이 안 맞을 쪽에 당연히 걸겠지만 같은 배팅이 아니라 벼락 맞을 확률 쪽에 너 곱하기 3 곱하기 4 예를 들어 인버스 두세 배 하듯이 그렇게 배수를 준다고 해도 저는 벼락을 안 맞는 쪽에 확률을 걸겠어요. 하물며 벼락도 그 정도인데 20-30% 쪽이 있고 7-80% 쪽이 있는데 이쪽에 어떻게 걸겠냐고. 확률을 이쪽에 걸겠죠. 그죠? 저만 그런가요? 예. 만약 이쪽에 거신다는 분이 계시면 굳이 뭐 제 방송을 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차트 연구한 거 뭐하러 봐. 그냥 20-30%에도 건다는 사람이면 제 생각에 그냥 홀짝 오늘은 이쪽 홀에다 걸고 내일은 짝에다 걸고 이렇게 베팅해도 돼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일부러 베팅이 적은 쪽에도 그 베팅을 하는 사람이면 무서울 게 뭐가 있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걸면 되지.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도박만도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 탕진하는 거로 보기 때문에 저는 확률을 따지는 거를 뉴스나 수급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공기간의 어떤 뭐 그런 거나 뭐 공시를 뭐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차트로 본 겁니다. 예, 차트로 했을 때 저랑 가장 잘 맞기 때문에 저는 차트를 연구를 했던 거고 그래서 예전에 연구를 할 때도 7, 8개월 이상 되는 종목이 이렇게 하락하는 120선을 끌어올릴 때는 7, 8개월 이상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를 여러 가지 시력을 잃었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느라고 시력을 잃었지만 눈이 제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 말도 안 되는데 어저께 뭐 진짜 뭐 하다가 손도 지금 약간 날카로운 게 썰렸는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여하튼 간에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되도록 연구를 했던 그 내용이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죠. 왜? 내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해서 내가 수익을 더 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딴다고 해서 제가 돈을 못 따는 구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돈을 잃는다고 해서 내가 돈을 더 버는 구조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무슨 청기누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 사람이 알면 그냥 좋은 거예요. 나는 뭐 개미의 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력의 편도 아니에요. 내가 세력이 아니니까. 저도 어차피 개미예요. 그렇게 따지면 개인 투자자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수익률과 제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그 확률을 내고 통계를 내고 확률을 내서 나름 그걸 체계화해서 시스템화했던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제가 수익 내는 거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방송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변화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변화가 없다.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통계를 냈던 그 확률과 변화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지금 바뀐 거라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이렇게 그 오전에 크게 갔던 종목이 소위 자리를 만들면서 머리 꼭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모가지까지 한번 이렇게 가는 종목. 요거를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잡아서 수익을 내는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내는 요 매매법. 요게 이제 사라졌어요. 왜? 애프터마켓 주가 생기면서 사라졌지만 그 전에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애프터마켓이 생기기 전에도 제가 이상하게 요즘 구라 매매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게 제가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연구를 하겠지만 글쎄 제가 자신이 없네요. 다시 연구해서 그걸 뭘 할 자신이 없네요. 왜냐하면 내가 연구하는 동안에 또 뭔가 변화가 있을까 봐 그러면 저는 헛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력만 더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하겠네요. 근데 또 해야 되면 해야겠죠. 그랬는데 애프터마켓이 그 증권거래소가 생기면서 KRX 그 말고 NXT가 생기면서 저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1시에서 1시 반 사이 하던 그 매매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맞다.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추가 공부가 아니라 추가로 확률을 더 내야 될, 통계를 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이제 기존에 다행히 애프터마켓 주가 생기거나 그 애프터마켓이 거래가 되기 전에도 아침 매매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된 건 없어요. 만약 변화가 있다면 딱 하나, 뭔가 거래량이 좀 예전에 비해서 한참 주가 주식발 좋을 때, 비속어로 쓰면 그렇지만 그 주식발 좋을 때, 야 뭐야 아무거나 다 잡아도 다 수익이야. 근데 이러던 시절에 비하면 거래량이 조금 좀 약하다는 거. 그거 외에는 지금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제가 봤을 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얘기가 3,000% 빠졌는데 오늘 뭐 별로 방송할 내용이 없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겠죠. 일단 3기 에너지 솔루션은 어쨌거나 1차 10%, 2차 13%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KR 맞나? KR 모터스. 얘는 제가 아까 이제 그려놨어요. 매매하는 거 보다가 점상으로 갔길래 얘는 뭐냐? 그리고 봤더니 이래서 7개월 이상 되니까 점상으로 갔구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점상으로 갔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이래서 7개월 이상 됐네. 그래갖고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뭐 의미가 있어서 그려놓은 게 아니라 얘도 보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달. 근데 이제 이번 달 빼고도 아까는 제가 이번 달 안 쳤어요. 그래갖고 전 달부터 따졌을 때 7개월 되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의미가 있어서 해놓은 게 아니고. KR모터스 마지막으로 보면은 얘는 강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대기 물량도 본장에서 700만 이상 되고요. 동전 주식이라 그런가. 근데 700만 본장에서 790만인 거 따졌는데 거의 800만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 나니까 80만 분이 안 되냐. 10분의 1로 줄었죠. 그러니까 아까 그게 다 험해수였다는 얘기예요. 본장에서는. 여기는 이제 험해수로 보이진 않는데 여하튼 간에 지가 지거로 갖고 노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릴까에서도 세력이 이걸 장난을 안 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굉장히 그렇게 순진무구하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얘네는 장난 안 치는 부분이 없어요. 시간 날릴까가 아니라 시간 날릴까 할아버지라도 이 개미들의 그 심리나 어떤 그 매매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얘네는 오만 가지 다 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진짜겠지, 뭐 이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이건 정직한 거겠지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얘는 점상으로 갔는데 강상으로 갔으니까 80만이면 아무리 동전 주식이라도 거래량이 좀 시간 나니까가 거래량이 있다고 보고, 그럼 그 위에 차트가 좀 깨져서 뭐하긴 한데 어쨌거나 매물대가 여기 있죠. 양봉의 머리들 모여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근데 좀 낮죠. 요렇게 보면 너무 낮죠. 7%니까 1차 7%로 보고요. 일단 뭐 내일 예상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만약 예상치 결과에서 이 종목이 비리비리 하면은 한 7% 정도뿐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강하게 상을 갔는데도 7%뿐이 안 간다는 얘기고, 만약에 평범한 상한가 종목처럼 거래량이 예상치 결과에서 터진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보셔도 됩니다. 여기 어디죠? 18%까지 19%로 찍히는데 18%까지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비리비리 하면은 뭐 한 7, 8%, 뭐 여느 종목이랑 똑같네. 그러면 한 18% 이상 20% 가까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연상도 가능은 한, 얘도 올라갈 때 여기 이격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격이 있잖아요. 이제 음봉과 음봉의 이격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양봉으로 이렇게 채울 거거든요. 그럼 이게 여기서도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도 올라갈 확률이 크다는 얘기는 얘가 한 3상이나 4상까지 갈 확률이, 5상까지도 바라볼 확률이 큰데 요번에 올라가기에는 글쎄 중간에 물량 받는 게 별로 안 보여요. 예. 제가 보니까 여기서 물량 받고 여기서 물량 받고 여기서 물량 받고 거래량 터지면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상승에서는 뭐 5상까지 간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연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연상을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연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까지도 한번 찍어 놓은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8%, 재수 좋으면은 20%, 19%까지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상황 보면서 예상치 일가 상황 보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IA도 1에서 7% 괜찮죠? 그리고 180만 터졌고요. 본장에서는 지금 70만 한 반 정도 줄었는데 얘도 그럭저럭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예, 뭐 뭔 일이 있는지 몰라도 강하게 올라갔어요. 얘도 내일은 얘는 조금 애매하네. 얘는 10% 보시면 되겠네요. 10% 보시고요. 바닥부터 284원짜리네. 바닥부터 284원짜리면 좀 그런데 얘는 뭐 한번 센 거 한번 노려보시죠. 뭐 18% 여기까지 18%까지 한번 노려보십시오. 18%까지 얘는 강하게도 갔을 뿐더러 올라가기 지금 뭐 올라가기가 쉬운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가 매물대가 있어서 올라가기가 쉬운 느낌은 아닌데 갭을 조금 한 시작했는데 만약에 VI가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내일 VI가 안 걸린 식으로 락이 안 걸린 식으로 상승을 하면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그냥 10%까지만. 그리고 10% 도달되면 3분의 1을 버리시고 나머지 거 가지고 2차 20%까지 간지 보시고요. 아침에 VI가 걸리지도 않고 그냥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시작했는데 9시 땡 했는데 바로 VI가 걸렸어.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을 버리시고 나머지 거 가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VI가 걸리든 안 걸리든 그 9시 한 5분에서 6분 9시 한 10분 안에 VI가 걸린다. 그러면 2차까지 가는 거로 보고요. 9시 한 10분 안에 1차, 여기 1차 목표가를 못 간다. 10%는 못 간다. 그러면은 그냥 10% 정도로 마무리 하시고요. 2차까지는 바라보지 마세요. 왜? 2차까지는, 이게 오후에 갈라치면 갈 수도 있는데, 오전에 이렇게 비리비리 하다가 오후에 이렇게 1시 넘어서 오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바라보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전에 9시 한 10분까지 쇼부가 안 나면 이거는 2차를 거의 안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오후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시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이 종목 하나 붙들고 2시, 3시까지 그냥 하루 종일 그 핸드폰이나 그 컴퓨터 화면, 모니터 화면 보지 마시고요. 그냥 차라리 9시 10분 안에 쇼부가 안 나면 그냥 10%에서 내가 나한테 주어진 거는 10%구나. 그리고 다른 종목을 차라리 잡으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을 생각하면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날 더운데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소액으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